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어제 제가 이 조선족이 도망갔나, 그러면서 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무슨 일이,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뉴스 비평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한국경제신문 기사 제목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 황당하다, 뭐 이런 반응들을 좀 보여주셨고 그러는데, 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한국의 언론 방송 또 심지어 유튜브 방송, 특히 이 보수 우파 쪽이라 그럴까요? 이 조선족 명칭을 이렇게 어떤 제목으로 걸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상당히 좋은 어떤 관심에서 보게 되면 모르겠는데, 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참 씁쓸한 그 느낌을 받긴 하는데, 네, 어쨌든 이게 조선족, 우리 중국 동포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 수준이 뭐 이렇게 망가졌나 뭐 이렇게 될 정도로 참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유튜브 방송이요, 뭐 이런 내용으로 또 올렸는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별로 한국이 별로야 하면서 달라진 MZ 조선족. 네, 이 썸네일을 걸고선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조선족이 사라진다고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조회수가 이 50만 명 이상을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물론 저는 그 유튜브 방송은 구독자가 상당수 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올리자마자 하루 이틀 사이에 5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조회수를 기록했고 있다. 제목이 한국에서 조선족이 사라진다. 그 썸네일은 한국 별로예요. 달라진 MZ 조선족 이런 제목으로 내걸고 한 건데,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평이합니다. 그냥 조선족 중국 동포에 대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현황 뭐 이런 거, 통계 자료, 법무부 통계 자료 뭐 이런 거 좀 설명을 하면서 그런 건데, 근데 주요 내용은 그거죠. 이런저런 중국 동포들도 좀 고령화 현상이 생기고, 새로운 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역시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간병인 이 가사도우미 뭐 이런 쪽에 이제 한국에 이제는 할 사람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은 뭐 필리핀이라든가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을 이제 들여와야 되는 이런 상황, 한국 그런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조선족이 사라진다는 것은 한국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 힘든 일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한국이나 크게 이제는 경제적,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한국으로 오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인데, 네. 어쨌든 그 영상 내용은 뭐 크게 뭐 그렇게 한 내용은 없는데, 이 한국에서 조선족이 사라진다는 이런 제목을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호기심에 의해서 관심을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 댓글들을 보면 과관입니다. 야, 한국에서 조선족이 사라지니까 아이고 좋다, 빨리 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참 그런 거를 보면서 역시 또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방송 내용과 관련돼서는 뭐 제가 좀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고, 네, 어쨌든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요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통계와 관련된 그런 부분, 앞서 뭐 그 얘기도 했지만은 2025년 법무부 1월달 통계를 보면서 이 중국 동포 현황 뭐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러면서 제가 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좀 특집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의 이주와 또 기환 뭐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통계가 좀 여거저거 좀 살펴보는 가운데에 나도 잘 몰랐던 내용, 그리고 알고서 나도 좀 의아하게 놀랄만하고 또 의구심이 생기는 그런 통계 내용이 중국 동포와 관련 통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결혼해 온 국제 결혼인 중국 동포들이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인원수 보니까 이 조선족 동포로 이 분류되는 학생들은 한 12,000명 뭐 이 정도 되는데, 중국인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이 한 49,000, 5만 명 가까이 돼서 참 요거는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한국에는 조선족 아이들이 부모 따라서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한국 학교에 다니는 걸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중국인이, 그러니까 동포가 아닌 이제는 그 중국인들이 이렇게 많은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던졌는데, 그래서 그것도 왜 그런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내가 지난 그 국민연금과 중국의 요양보험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것도 뭐 우리 동포분들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같이 봐주셨는데, 근데 이 방송을 보시고 전태 이 문의를 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55세이시고 뭐 최근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 요양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근데 그 50세 이상부터 중국에서는 이렇게 기본연금, 한국에 보면 노령연금과 비슷한 이 기본연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그게 나오지가 않는다. 아니, 제가 먼저 번에 방송을 할 때는 뭐 국적에 상관없이 뭐 한국에서 요양 국민연금을 납부해서 그 조건이 되거나, 또 중국에서 또 요양보험에 가입을 해서 또 충분히 그 조건에 부합하면은 양쪽 다 받을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근데 왜 중국 쪽에서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이 됐다고 해서 왜 요양보험을 안 주냐? 네, 저한테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중국 현지에서 있는 일이라 제가 뭐 뭐라고 딱히 말씀을 드리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 문의해 오신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알만한 분들한테 좀 물어서 여러분들에게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좀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그에 앞서서 네, 저희 김용필의 동포세계 이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또 시청을 다시 한번 바랍니다. 저희 방송 계속해서 이제 후원을 해주고 있죠. 네, 세운병원, 골절 수술은 세운병원은 다릅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유튜브 방송하고 함께하는 이 세운병원에 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치과 병원이 또 저희 동포세계 유튜브 방송과 함께 또 협력업체로 또 후원 업체로 또 같이 합니다. 대림역 9번 출구 그 하나은행 건물 있는 그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엠플란트 54 치과인데요. 네, 이렇게 뭐 동포 한전 등가 엠플란트 잘 알지요. 네, 여기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요. 네, 분들이 이렇게 또 치과 진료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 엠플란트 54 치과 네, 대림역 9번 출구에 있으니까요. 이용해 주시고, 저 유튜브 방송을 또 보고 왔다 그러면은 더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대해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정기구독 또 후원자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후원 또 이렇게 납부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지난 3월 3일은 허영동 님이 1만 원을 해주셨고요. 3월 4일 날은 김용걸 님이 또 1만 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월 6일에는 이춘하 님이 네, 5만 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3월 7일에는 이주원 님이 1년치 정기 구독료로 해서 12만 원을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8일이죠. 이 김국건 님이 1만 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김은하 님이
38,000원을 또 이렇게 후원을 해줬습니다. 아마 3월 8일 38절이니까요. 38,000원을 또 이렇게 의미 있게 또 후원금으로 또 이렇게 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허영덕님, 김용걸님, 이춘하님, 이주원님, 김국건님, 김은하님, 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유튜브 방송에 여러분들이 정기 구독 또 후원자가 내주시고 또 이렇게 늘 후원 계좌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됐다. 또 좀 용기를 좀 심어주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 만 원도 좋으시고 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뜻을 펼쳐주면은 저도 더 신나게 이렇게 또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더 관심과 많은 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방송 내용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국민연금과 또 우리 한국에서 국민연금과 중국에서의 요양보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3월 8일 날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 방송인데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보셨습니다. 이 국민연금인데 왜 중국인에게 주냐, 네, 이런 반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래서 한국의 노령연금하고 중국의 기본연금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또 아주 쉽게 국민연금을 소개를 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있는데 제 이 방송 내용은 한국의 국민연금이나 또 중국에서의 요양보험을 받게 되면 한국에서 65세 이상 되면은 저는 노령연금을 받게 되고 중국에서는 또 15년 이상 붙게 되면은 또 역시 노령연금과 같은 그냥 기본연금을 받게 된다. 근데 이 중국하고 한국하고 서로 사회보험 그러니까 서로 상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나 한국에서 이 연금을 붙게 되면은 양쪽 거를 다 이렇게 조건이 맞으면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중국에서 요양보험을 내고 있다. 그러면은 한국의 국민연금을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신분이면은 그 내고 있다는 사실을 내게 되면 국민연금을 붙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보시고 한 50대 중반에 중동 법원이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이분은 흥령강성 이 목당강시에서 한국으로 오신 분인데 이 목당강시에서 계시면서도 이 중국의 요양보험에 가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중에 요양보험 한 15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요양보험을 내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50세가 돼서 이제는 그 연금, 기본연금을 좀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은퇴를 하게 되면은 뭐 50세 이후부터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근데 이분이 이제는 한국 국적으로 그냥 기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적을 이제는 포기를 하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이 목당강시의 이 보험과 관련한 쪽에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 연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직접 문의를 해봤다고 합니다. 왜 나는 그 중국에서 다 요양보험 다 정시로 다 가입을 했고 보험료도 다 냈고 그런데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으로 넘어가지 않았냐 그렇게 하면은 더 이상 지급이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으로 말씀드렸던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다 그 중국에서도 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그 일정 조건을 다 부합되면 그 비용도 받을 수 있고 한국에서 국민연금 그거를 또 해서 일정 조건이 되면은 또 역시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 국적에 상관없이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분 얘기는 한국 국적으로 기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그쪽에서 더 이상 연금을 주지 않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거를 좀 더 알아봐 줄 수 있냐 뭐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참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 사실 제가 뭐 중국 쪽에 직접 뭐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직접 알아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다른 방법으로도 좀 알아봐라.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이 담당자가 잘못 알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다른 뭐 담당자라든가 이런 사람도 알아보고, 아니면은 뭐 목단강시라고 그랬으니까 더 상급 기관, 뭐 그 연금 관리하는 기관이 있겠죠. 만약 뭐 흥령강성에 그러면 그런 쪽에도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봐라.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래도 네,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한국에 이제 알만한 분한테 그냥 대학 교수님, 중국 쪽에 좀 연구도 하시고 잘 아시는 분한테 한번 조언을 구해봤더니 이게 그렇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이 법적으로는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방 정부에서 안 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연금 그 지방 공무원 이 담당자의 그 어떻게 보면은 줄 수도 되고 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뭐 그런 애매한 그런 거죠. 그렇다고 그 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네, 뭐 그게 그냥 중국식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목단강시라고 했는데 목단강시 말고 그 상급기관이 뭐 흥령강성 그런 쪽에 좀 문의하게 되면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시정을 한다라든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또 그 흥령강성은 흥령강성의 그쪽이지 목단강시 이쪽이 정부 지방정부에서 하는 거에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령강 쪽에 이렇게 얘기해와도 크게 뭐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그런다. 네, 뭐 지방자치가 뭐 또 엄격하게 이루어져서 있어 그런지 어쨌든 이 목단강시에서 이제는 거기서 판단할 노릇인데, 이분 얘기는 어쨌든 법은 원칙대로 하게 되면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는 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국적으로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뭐 남몰라라 한다고 그럴까 뭐 그렇게 좀 답변을 주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는 동포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사례와 좀 비슷한 또 유사한 또 이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좀 답변으로 그냥 댓글로도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전에 이 카카오톡으로 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은 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될지, 왜냐면은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해도 계속 중국에 부었던 연금을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안전하게 받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은 좋겠습니다. 뭐 이왕 중국에서 한국 국적으로 넘어왔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받을 수 있는 거 받는 게 좋죠. 네,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이런 정보를 좀 교류해서 나름대로 좀 유익한 정보를 또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얘기는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올해가 강복 80주년입니다. 강복 80주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1945년 8월 15일 네, 강복절인데요. 그 80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 강복 80주년 특별기획으로 재동포 이해와 상생, 국내 도포에서 찾는다 이런 특집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계로 본 재동포의 이주와 기환, 뭐 요 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통계 자료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통계를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잘 몰랐던 부분도 좀 있었고, 그리고 보고 좀 놀란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도 의문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5년 1월 말 기준 법무 통계 좀 볼게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뭐 요거는 같이 한번 요거를 보면서 네.
2025년 1월 말 기준 법무부 통계. 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총 262만 85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체류 전체 외국적 동포, 외국 국적 동포가요, 88만 7,172명. 그런데 중국 국적 동포가 69만 1,223명으로 외국적 동포의 77.9%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온 동포들이 5만 2,359명으로 네, 이렇게 있고요. 제가 2025년 1월 말 법무 통계 기준하고 2020년, 그러니까 5년 전이죠. 1월 그 통계 기준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동포는 2020년 1월 72만 명. 이때 상당히 가장 많이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여파로 좀 감소를 했지만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여서 2025년 1월 말에는 69만 1,223명 이런 통계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그 직전인데 72만 명. 이건 중국 국적자로 있는 거를 말합니다. 한국으로 귀화를 하지 않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동포들도 좀 늘어나는 추세. 고려인 동포들은 한 10만 명대를 넘어서 한 12만 명 2025년도에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걸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가 이 체류 자격자의 변화였습니다.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자가 한 8만 명 이상 이렇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체류자가 이제 8만 명 이상 늘어났다. 그럼 얼마 정도 되냐?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은 한 37만에서 한 45만 이렇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 영주 자격자도 한 4만 7천여 명 정도 이렇게 늘어났다. 그리고 방문 취업 체류자가 22만 9천, 그러니까 한 23만 명 되는 거죠. 방문 취업자가. 근데 2025년도에는 9만 명대로 크게 줄어들었다. 아마 이제 방문 취업에서 이제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이렇게 관계됐죠. 그러니까 방문 취업 체류자는 9만 명 정도대로 크게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한 12만 명, 13만 명, 14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이렇게 많이 변경을 하기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 있는 분들은 또 영주 자격으로 이주를 이렇게 체류 변경을 많이 했다. 이게 이제는 체류 자격에서 2020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이 교육 기본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계인데, 요거는 조금 확대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보게 되면은요, 국내에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분포도를 나타낸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문화 학생 수가 19만 3,814명.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는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수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는 베트남이 5만 1,333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 보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 조선족 동포들, 한국계는 조선족 동포죠. 요거를 뺀 중국인들이 49,287명, 25.4%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이 16,605명. 그 다음에 이제는 중국 국적자인데 한국계, 이 조선족 아이들이죠. 학생들이 11,227명, 5.8% 이렇게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통계를 보면서 저 베트남 국제 결혼해서 이주해 오기 때문에 베트남 아이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베트남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중도 입국한 청소년들이 상당히 있다.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좀 있는데, 제가 이제는 의문을 갖는 게 이 중국 국적자입니다. 중국 국적자는 그러니까 한국계 조선족 아이들을 빼고
이제는 일반 뭐 한족이라든가 이 타민족 아이들, 중국 국적인 아이들, 네, 49,287, 그럼 거의 5만 명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중국 동포 아이, 조선족 아이들은 11,227명. 그러면서 뭐 제가 알기로는 한국 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중도 입국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또 이렇게 태어나고 그러면은 조선족 아이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 중국 아이, 중국인 조선족이 아닌 그 아이들의 죽은 숫자가 한 5만 명 가까이 된다는 것 같고,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뭐 최근 여러분들이 뭐 여기 대림동이나 또 가리봉동, 서울지역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안산, 뭐 원곡동이라든가 시흥, 정왕동 이런 데 보면은 일선 그쪽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를 보면은 조선족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인 아이보다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역시 뭐 많은 분들도 내 생각하고 비슷하게 하더라고. 조선족 아이들이 많을 텐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주변 뭐 수원에도 그렇고요. 거기 학교 되면 다 조선족 자녀 아이들인데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중국인 학생으로 조선족이 아닌 한 4만 9천, 그러니까 한 5만 명 가까이가 되고 이 조선족 학생들은 한 11,000명 정도밖에 이렇게 집계가 되지 않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이러저런 한번 파악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한국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들, 초등아이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조선족 아이보다 중고 아이들이 훨씬 많은 통계가 나오는 거야.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어느 대학교 교수님, 그 사회학을 하고 어떤 중동포에 조예 가고 싶으신 분한테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 민족 식별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민족 식별, 뭐 조선족 아이냐 한족이냐 이런 것들이요. 그러나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는 중국 국적만 부여될 뿐이지 민족 식별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태어나면은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런 대사관을 찾아가서 출생 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 중국 국적자로 분류가 돼서 중국 국적이 부여가 되는데, 그러나 민족 식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이제 조선족 아이냐 뭐 이렇게 하려면은 중국에 가가지고 그 호구가 있는데 그쪽 가가지고 조선족으로 이렇게 신고를 해야 그때 민족 식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인 학생으로 통계가 잡힌 39,287명 중에는 국내에서 출생한 조선족 아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나름대로 합리적인 좀 의심을 사보게 된다. 아마 요거는 우리는 동포분들 실제적으로 좀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에서 아이를 출생하신 한 그 동포분한테 물어보니까 맞다. 이 대사관에서 신고를 했을 때 이 아이가 조선족이냐 뭐냐 이렇게 민족 구분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그냥 중국 국적 아이로만 이렇게 올라져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건데요. 이 참고로 보면은 한국교육개발원이 2023년 9월 이렇게 이슈 통계라는 그게 이제 발표한 게 있는데, 요것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면은 이제는 다문 학생 수예요. 다문 학생 수. 이렇게 보게 하면 2012년도서부터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 나와 있는 그 통계 자료이죠. 이걸 보면은 국제결혼가정이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있고 중도 입국한 자녀들이 있죠. 그래 국제결혼에 왔지만은 그러니까 한국인까지는 재혼하신 분들, 근데 본국에서 그 본국의 남편 사이,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이제 한국으로 들여오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중도 입국 자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외국인 가정은 그러니까 뭐 부모가 다 외국인인 경우죠. 우리 이제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에 뭐 H2라든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나 영주 자격 이런 분들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서로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죠. 그럼 다 외국인 가정으로 포함이 되잖아요.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바로 요 외국인 가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가정은 쭉 보니까 2012년도부터 그 자녀들이 외국인 가정인 자녀들이 이렇게 한 2,000명, 5,000명, 4,000, 8,000 이 정도 있다가 2016년도경에 들어서 12,000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12,000명. 그리고 2022년도는 32,000명까지 크게 늘어납니다. 바로 이렇게 크게 늘어났던 배경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2010년도 이후서부터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 부여가 이제 확대가 됐죠. 그때부터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중동포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2015년 3월 27일부터는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있는 사람들도 배우자라든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해서 한국에서 이 동반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중국에 있는 자녀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도 좀 늘어난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이때 한국에서 이렇게 뭐 조선족 동포끼리 결혼하거나 아니면은 조선족 동포가 아닌 뭐 한족이라든가 중국의 타민족 중국인과 결혼해서 그래서 뭐 한국으로 초청해 와가지고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키우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바로 이렇게 이제는 외국인 가정이 이제는 중국 동포들의 결혼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늘어나는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늘어났지만은 요 아이들이 민족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인으로 이렇게 통계에 잡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2016년에는 12,000명 정도 됐죠. 계속 이렇게 넘었다가 2019년에 20만 명, 2만 명. 네. 그 다음에 2020년은 32,000명. 이렇게 되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숫자 안에는 이런 존손족 자녀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좀 보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조선족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데 이제 동포 아이들이죠. 그런데 실제 이렇게 동포 아이로 인식되지 않고 중국인, 중국 국적의 그냥 아이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런 현실을 바로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통계는 여성가족부가 2020년 3월 31일 날 발표한 정부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르면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뭐냐면은 한국으로 국제 결혼해 온 중국 동포 수, 네, 얼마나 될까요? 네, 뭐 놀랍게도 보세요. 92,828명으로 잡혔습니다. 2022년 3월 1일 발표한 건데, 요거는 2021년도까지의 누적 통계입니다. 한국으로 국제 결혼해 온 중국 동포, 네, 92,828명이다. 뭐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까지 됐겠는가? 한 5만 명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92,823명이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 기화자의 30.5%를 차지하고 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요거를 보면은 이제는 다문화 가족 표입니다. 결혼 이민자가
2018년에는 85.7, 2021년은 82.4% 찾는데 이때가 28만 5천 6명. 그러면 기타 기화자가 6만 1천 12명 뭐 이렇게 잡혔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34만 6천 17명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어쨌든 이 결혼 이민자의 기화자 수는 30만 5,064명이었습니다. 30만 5,064명. 네, 30만 5,064명.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결혼 기화자의 이제 국적별, 출신 국적별 이제는 요 분포들을 나타낸 거거든요. 여기를 보면은 중국 54,802명, 18.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계 중국인 92,828명, 30.4%, 네,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일본 4.1,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74,783명으로 24.5. 어떻게 보면은 단일 국적으로 보면은 그냥 두 번째로 많겠죠. 네, 이런 분표를 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바로 한국으로 국제 결혼을 해온 중국 동포, 조선족 동포죠. 그 출신들이 92,828명으로 2021년도에는 이렇게 잡혀 있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 되면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상당히 많이 우리 중국 동포들이 한국인과 국제결혼으로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 뭐 10만 명 이상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통계와 관련돼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은 좀 뭐 이렇게 한 40분간 여러분들에게 좀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전반적으로 동포들에 대한 이해 각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요거를 좀 마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이것도 좀 마저 말씀드리죠. 2025년 1월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은 결혼 이민자, 그냥 국민의 배우자죠. 그냥 18만 2,072명. 그러니까 그 한국 국적이 아닌 이제는 F-2-1이라든가 F-6이라든가 뭐 이렇게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18만인데 중국 국적자가 6만 740명. 그 중에서 중국 동포가 2만 845명이었다. 네, 이렇게 보면 중국 국적자가 이제는 확실히 많아진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중국 동포들은 한 2만 845명 이렇게 됐고, 조선족 아닌 중국 결혼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점이 이제는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4만 1,908명, 네, 베트남 결혼 이민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요 도표를 보면은요, 이 법무부의 2025년 1월 말 통계입니다. 국민의 배우자 결혼 이민자 F-1, F-U, F-5-2 채용 자격 외국인 현황인데요. 이렇게 쭉 보세요. 전체가 18만 2,072명이죠. 중국인이 6만 740명. 이 중에서 한국계가 조선족이죠. 2만 845명. 네,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어쨌든 중국 쪽이었던 사람들이 33.4%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베트남이 4만 1,908명. 네, 일본, 뭐 필리핀 이런 순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남자 여자 성비도 보죠. 남자 여자 볼까요? 중국 남자가 14,000, 근데 여자가 46,000. 네, 한국계 조선족 동포들은 남자가 8,156, 여자가 12,689. 네, 그러면 여자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많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성이 한국인과 결혼 수가 많죠. 36,840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유학생 현황도 볼까요? D2, D41, D47 비자. 총 유학생 수가 26만 9,989명. 보니까 베트남이
92,096명. 네, 이 도표를 볼까요? 네, 전체자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유학생들, 네, 유학 D2 비자, 한국어 연수 D4-1, 외국에서 D4-7, 26만 989명이 총계인데, 네, 이렇게 좀 유학 비자 이렇게 나와 있죠. 베트남이 97,096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베트남이. 네,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74,466명. 그 중에 이제는 한국계가 230, 근데 여기 한국계가, 그러니까 조선족이 231명밖에 안 되는 거는, 지금 이제는 뭐, 대학을 졸업하고 이 석박사, 가게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이 변경이 되죠. 그래서 그 숫자는 여기 이제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몽골, 유즈베키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25년 네, 1월달 이 법무부 통계 자료를 보면서 뭐 중국 동포의 어쨌든 인구 분포 현황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뭐 국제 결혼이라든가 또 유학생들 어떤 변화가 했든지 뭐 이런 것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께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 섹신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